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파이널 특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에 사실 뭐 신경을 많이 쓰죠. 뭐 계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 합격하기 힘드니까. 그럼 1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고 2과목에서도 계산 문제가 있는데 주로 2과목 쪽에서 수학량, 피해율, 보험금 구하는 파트, 또 감수량 구하는 거 이것들 때문에 2과목의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2과목 전체 5점짜리 5문제, 15점짜리 5문제 있을 때 15점짜리 5문제 중 한 문제가 서술형이고 4문제가 계산 문제로 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 형식이에요. 그럼 60점이 벌써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로 돼 있고 1과목에서는 계산 문제라고 할 것이 뭐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그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꼭 그거 계산 문제라고 해야 돼. 산수식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뭐 그걸 계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그것도 뭐 계산은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좀 큰 문제로 계산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들이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200점 만점에 한 8, 90점 정도가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또는 100에서 한 120 정도가 뭐예요? 서술형 문제잖아요. 서술형 문제도 제대로 못 쓰면은 시험 합격할 수가 없죠. 특히 계산 문제에서는 산출식이 됐든 풀이 과정이 됐든 기본적으로 산출식을 쓸 수 있어야 되고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야지만이 60점 이상을 맞아요. 60% 이상. 예를 들어서 15점 만점짜리 15점짜리 한 문제였다. 풀이 과정 제대로 쫙 써주면은 9 내지 10점을 맞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숫자 넣고 저거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 뻥 뚫려도 계산이 틀렸어. 그럼 감점 1, 2점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써야 됩니다. 계산이 맞건 나중에 계산 틀렸다고 빵점 주진 않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 아닙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에요. 수학 우리가 뭐 수능 시험에서 뭐 수학 1, 2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풀이 과정이 제대로 맞는지 아닌지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계산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1과목 여기 들어가는데 1과목에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여러분들 꼭 챙겨야 될 문제들을 총 16문제인가요? 제가 일단은 만들어 드렸고 1과목 서술형 문제는 1과목 서술형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1과목 서술형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총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그 처리 절차 파트에서 무효 취소, 철회 해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뭐 철회 해지 같은 경우 15점짜리 문제도 나왔으니까 그런 쪽 서술형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산출식 쓰라는 것도 서술형이 될 수 있어요. 산출식이라는 것이 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 구하는 것들이 있죠. 피해율까지 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산출식을 쓰시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서술형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로 빈칸치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큰 문제로 나온 것이 보험기간과 관련된 문제죠. 보험기간이 모든 작물에 다 보험기간이 존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퍼펙트하게 합격하고 싶다. 그 모든 작물 전부 다 보험기간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제식 밀도, 파종 시기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보험기간에 초과 불과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 나중에 뭐 생산보장보험 같은 경우는 파종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 거, 보험기간에서 언제까지 파종을 맞춰라, 정식을 맞춰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보험기간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1과목 쪽집게 문제에다가 보험기간과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 공부거리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보험기간은 무조건 시험이 나오니까 보험기간 짧게 나오면 5점짜리 되겠지만은 여러 작물 혼동 이렇게 복합적으로 컨비네이션 시켜버리면 15점짜리가 됩니다. 보험기간은 단순히 날짜 쓰는 거잖아요. 그 날짜 쓰는 거 기억 못 해가지고 못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과수 품목 같은 경우는 수령도 있죠. 수령. 나무 나이가 있어요. 인수제한 나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적과점 종합위험통 같은 경우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쪽에서 사과배는 밀반일, 밀식재배, 반밀식재배, 일반재배 해가지고 3년, 4년, 5년에 미만이 되게 되면은 인수제한이 되잖아요. 수령도 있습니다. 수령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수령이 나오긴 나왔어. 시험 문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왔어. 수령과
과수 품목의 과수 나무 가격 같은 것들이 나왔죠. 포도 4만 원, 뭐 자두 5만 원, 복숭아 10만 원. 근데 지금은 그 나무 가격이 사라졌죠. 업무방법세. 근데 그 가격은 뭐 무시를 하고 지금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수령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두 6년, 뭐 차나무 같은 경우는 7년, 그리고 뭐 어미자, 오디, 무화과 4년 같은 수확감도 같은 4년이고, 그다음에 나무고장 같은 경우는 4년에서 9년이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벗어나면은 외울 것이 많아요. 저도 그 숫자를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몇 가지는 알죠. 뭐 포도 같은 경우에 3년이다. 뭐 대추, 유자 이런 것은 4년이다. 여러분 몇 개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 시험장에 가서 치려고 하면은 다른 외워두시지 않으면 안 돼요. 수령 외워야 되죠.